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훈 쌤입니다. 오늘은 14일차 29단원 경우의 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경우의 수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합의 법칙이냐 또는 곱의 법칙이냐. 어떤 사건을 더할 건지 곱할 건지만 잘 구별하시면 이 경우의 수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합의 법칙이란 건 뭐야? 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지? 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고요. 곱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얘를 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해. 어떤 사건을 내가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곱하면 되고요.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 그죠? 선생님이 실생활로 이제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시면 구별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집에서부터 학교로 가는 방법이, 버스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지하철 두 가지가 있다면 어때요? 얘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학교로 가는 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쪽 몸은 버스로 가고 또 한쪽 몸은 그죠? 지하철 안 되잖아. 그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때? 동시에 발생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더하면 되겠지? 이 경우는 버스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지하철 두 가지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경우의 수라 불러요.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옷을 입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총 6일 동안 옷을 입고 갈 건데, 자, 코디 한마디로 다양하게 입고 가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상의가 몇 벌이냐면 상의가 이제 3벌 있고요. 이렇게 하의가 2벌 있어요. 자, 그러면 입고 나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그죠? 딱 알지? 네, 6가지야. 6가지 코디, 그죠? 이렇게 코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입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뭐 한다? 그때는 사건을 곱한단 말이야. 이 경우 3가지, 이 경우 2가지에서 이렇게 곱하는데 가만 보면 알겠지만 이 곱의 법칙은 어떤 게 발생하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 포인트인데, 그지? 순서쌍이 만들어지면 다 전부 다 곱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하는데 순서쌍으로 갈 수 있다 하면 다 곱하는 거야. 그죠? 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2쌍, 3쌍, 4쌍, 5, 6개 이해할 수 있겠지? 선생님, 저는 이게 6개입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5개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건 변태가 되는 거야. 그지? 입고 나가는데 하의만 입고 나가면 안 되겠지. 또는 상의만 입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상의만 입을 경우는 걔 뭐야? 곰돌이 푸죠. 그지? 만약에 밑들이만 입을 경우에는 곰돌이 푸가 돼갖고 큰일 납니다. 어느 이제 그 상황에서 곰돌이 푸가 좀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금지 따르지. 왜냐면 애들이 이제 잘못 인식하면 상의만 입고 다닐까봐. 그래서 혹시 이제 이사간 사람으로 될까봐 그런 만화를 좀 없애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 방법은 이렇게, 그죠? 이상하게 변태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은 이렇게 곱해야겠죠. 그래서 상의 3벌, 하의 2벌 입어서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여튼 어떤 사건을 구하는데 이런 경우 각각 경우마다 구하는 방법, 여기서 가장 2가지만 하면 되는데 바로 뭐냐면 합의 법칙이냐 또는 곱의 법칙이냐. 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때? 곱의 법칙.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따로따로 서로 별개로 발생한다면 어떤 법칙? 합의 법칙해서 사건을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양하게 풀면서 각각 경우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다 같이 시작해 볼게요. 출발.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몇 건 뭐야? 그치, 바로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별개로 따로따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3가지 영화가 있어요. 그지? 영화 3개. 그 다음에 2가지는 연극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개밖에 못 봐요. 뭐 어때? 당연히 더해줘야겠지.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가 또는 연극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택해야 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당연히 5개죠. 그지? 그래서 영화 볼 거냐, 연극 볼 거냐 1개밖에 못 보기 때문에 3 플러스 2 해갖고 5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 나온다는 사건, 이런 경우 바로 합의 법칙, 그죠? 더한다 이거지. 자, 이렇게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때는 2사건을 더하면 되겠고, 결국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A라는 사건 또는 여기다가 내가 밑줄 칠게요. 자, 또는 나올 때는 더한다는 사건인데 이렇게 사건 두 개가 있을 때는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한다는 거야. A 사건 경우의 수, 그죠? A 사건 경우의 수 몇 가지? M가지. B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몇 가지? N개가 있다 한다면 두 사건을 이렇게 더했을 때가 바로 합의 법칙이다. 그죠? 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따로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멘트 절대 잊지 마세요. 또는 같은 말이 있어요. 뭐뭐이거나, 그지? 이런 말 나올 때는 항상 두 사건을 이렇게 더한다는 거 요부터 시작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 넘어갈 텐데 보기 1번을 풀면서 또 간단하게 내용 익혀볼게요. 자, 진돗개 3마리가 있네요. 삽살개 4마리, 그 다음에 세퍼 2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그럼 어때? 진돗개 3마리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겠죠? 그게 몇 가지? 3가지. 삽살개 4마리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겠죠? 그게 4가지. 세퍼트 2마리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리밖에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거 사지? 어떤 거 분양받지 할 때 그죠? 몇 가지? 이렇게 9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가볼게요. 자,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연수, 정수, 실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멘트 놓치면 안 되고요. 자연수라는 범위에서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있어? 부등식이 있잖아. 그러면은 4 이하이기 때문에 그죠? 2가 되는 경우. 왜냐면 자연수 합이 제일 작은 게 2죠. 왜냐면 자연수란 것은 1부터 시작하니까요. 그지?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4 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마지막 4인 경우까지 4 이하까지 구하면 되겠어요. 자, 2가 되는 경우는 둘을 더했을 때 2인 경우는 얘밖에 없어. 그지? 1, 2. 맞죠? 1, 1. 미안해. 하여튼 3 되는 경우는 1, 2. 그죠? 1, 2 있죠? 네.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몇 개? 2가지. 그죠? 1, 2, 2 1 해갖고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 되는 경우.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도 이렇게 1, 3.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1 해갖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자연수끼리 더했을 때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을 통해서 그죠? 얘 따로 다 따로따로 발생하지. 그래서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발생할 수 있고요. 얘 2개 발생할 수 있고 3개 발생할 수 있는데 동시에 발생하는 건 아니라 이런 경우 따로, 이런 경우 따로니까 각각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 더했을 때 합이 얼마가 된다? 6개 사건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자연수끼리 합이 4 이하가 되는 사건은 이렇게 6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러면 합의 법칙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행위를 지는데 경우의 수하고 있잖아요. 자, 경우의 수 특히 여기에서 합의 법칙은 그죠? 합의 법칙은 바로 뭐가 똑같냐면 집합에서 합집합 성질 있죠? 그죠? 합집합 연산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 배우고 경우의 수를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A 사건 또는 그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구할 때 그죠? 우리 이거 배웠을 거야. 또는 집합에서 그죠? 합집합 기억나시죠? 그 A 사건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우리 걔를 NA를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합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발생하는 사건 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지? 경우의 수 구할 때 아니 원소의 개수 구할 때 그지? 여기서는 바로 원소의 개수가 여기서는 경우의 수입니다. 같은 말이야. 알겠죠?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라는 말이고요. 같은 말이 여기 뭐야? 경우의 수, 어떤 가지수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A 사건이 발생하고 B 사건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두 사건이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게 있다면 그죠? 여기 겹치는 거 말하는 거야. 동시에는.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게 뭐야? 겹치는 거. 그지? 이렇게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게 발생한다면 빼야 되겠지?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배워서 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겹치는 게 있다면 빼시고요. 만약에 그 사건이 서로소야. 그지? 서로소일 경우에는 어때요? 뺄 필요가 없겠지.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A 사건 또는 B 사건 더하면 되겠고, 만약에 겹치는 게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다면 중복되는 거, 그죠? 그러면은 걔는 제외시켜야겠지. 왜냐하면 두 번 더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은 빼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집합에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우는 합의 법칙을 약간 좀 체계적으로 쓰는 공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지? A 사건 또는 B 사건인데 이렇게 합집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험이라는 게 총 세 가지, 이 수학적인 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문장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일단 또는 배웠죠. 자, A 사건, 그죠? A 사건이거나 B 사건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지? 이럴 때가 또 합의 법칙 같은 말이야. 그럼 알고 있지? 그래서 거나 나올 때 또 합집합이다. 그다음 또 있어. 그죠? 둘 중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둘 중에 적어도 하나에 포함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적어도 하나. 우리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그지? 6건. 여긴 6건이 물론 6건 해도 괜찮은데 6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가까워요. 자, A, B 중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면 아무 데나 들어가는 얘기야. 여기 둘 중에 아무 데나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되나 이 뜻이거든.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말을 이렇게 합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물론 1 둘 다 들어가지 말라 해서 6건을 해도 괜찮아. 알겠지? 하지만 그러나 일단 요 내용도 합집합이라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우린 그래서 전체 합집합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키워드 꼭 기억해 줄 키워드는 뭐냐면 또는, 알겠지? 또는 그 다음에 뭐뭐이거나 또는 둘 중에요. 둘 중에 중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이런 말 나올 때도 합집합이라는 사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풀 테니까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서 문제를 접근해 가면 아주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시 쉬었다 가시죠. 자, 그럼 우리 보기 3번 문제 풀면서 합의 법칙 좀 더 이해해 볼게요. 자, 문제 볼게. 주사위에 한 개 던졌을 때요. 자, 1에서 얼마까지? 6까지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1번. 자, 홀수 사건을 선생님 A를 할게요. A 사건. 그 다음에 4의 배수 사건을 B라 하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죠? 아, 또는 뭐 한다 그랬어? 더 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A 사건 또는 B 사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홀수 알아볼게요. 홀수는 뭐 있어? 이제 1, 3, 5가 있겠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4밖에 없지? 이런 경우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공통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이 두 사건은 뭐야? 서로 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3가지. 자, B 사건은 1가지 해갖고 1번 정답 몇 가지? 4가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홀수 또는 3배수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홀수 마찬가지 이 사건을 A라 하고요. 또는 보이시나요? 자, 3의 배수를 B 사건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경우의 수 알아볼게요. 자, 마찬가지. 자, 2번도 물어본 게 1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A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홀수, 그렇죠? 1, 3, 5, 3개. 그 다음에 B, 3의 배수 3과 6이 있어요. 아, 여기 보면 알겠지만 교집합이 발생하네요. 중복되잖아요. 우리가 합집합이니까 한 번만 더하는 거 알지? 야, 또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A 더하고 B를 더하면 얘는 2번 더하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준다는 거 집합에서 이미 충분히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은 아시겠지만 겹치는 거 한 번은 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 어떤 거 써야 되겠어요? NA, MB 마이너스 이렇게 교집합이 있다 한다면 공식은 2가지예요. 또는 나왔을 때 합의 법칙이죠. 공식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 써야 되겠어? 지금은 얘를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답도 1번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사건 하나를 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몇 개야? 3개. 얘 몇 개? 2개. 겹치는 걸 하나 빼서 다 해서 몇 개? 4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 법칙 풀었는데 자, 결국 이 사건은 바로 또는 나왔을 때 합친다는 사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식을 통해서 외워주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랑 집합은 공식이 같이 함께 쓰인다는 거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 자, 이제 고배 법칙 배워볼까요? 자, 고배 법칙 간단해. 얘는 뭐냐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쉽게 말하면 순서쌍이 만들어지면 고배 법칙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얘처럼 세 가지 영어가 있습니다. A, B, C. 그 다음에 두 개의 연극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화 단어 볼 수 있어요. 연극 단어 볼 수 있고 영화 하나, 연극 하나 두 개를 볼 수 있다면 어때요? 순서상 만들어지겠지? 자, 이렇게 한 쌍, 그죠? 이렇게 두 쌍, 이렇게 세 쌍, 이렇게 네 쌍,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씩 택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발생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 몇 가지? 세 가지. 연극 두 가지에서 곱하면 되겠지? 여섯 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화, 그죠? 얘는 영화, 연극 하나씩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여섯 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곱한다는 얘기지. 잊어먹지 마세요. 우린 그래서 되게 쉬워. 순서쌍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란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이 이거야. 순서쌍. 그러니까는 순서쌍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순서쌍으로 할 수 있다면 곱하면 된다. 그거만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아주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게 가장 기본 포인트가 뭐냐면 더할 건지 곱할 건지 제일 먼저 그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그거부터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문제 푸는데 참 도움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고배 법칙 본격적으로 보기 풀면서 내용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문제 읽어보니까 자, 진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과학이 4과목, 그 다음에 사회 5과목, 제2외국어 3과목 가르치는데요. 그죠? 여기에서 1번 보겠습니다. 과학하고 사회 한 과목씩 택하래. 한 과목씩. 그러니까 과학도 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택할 수가 있죠. 과학은 몇 과목이야? 4과목이야. 과학을 내가 이제 A, B, C, D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을 선생님이 1번, 2번, 뭐 이렇게 5과목을 이렇게 써볼게 선생님이. 알겠지? 사회 몇 과목? 5과목. 그러면 과학 하나, 사회 하나, 하나씩 택하는 거 맞지? 뭐 어때야 돼? 순서상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3개,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거 어때? 곱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순서상이 만들어진다? 고민하지 마. 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 과학은 몇 과목이야? 4과목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는 5과목이니까 이렇게 순서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곱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몇 가지? 20가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 자, 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해도 과학, 사회, 제2외국어 포함해서 모두 한 과목씩 택하래요. 그러니까 과학 몇 과목이야? 과학은 4과목. 사회 몇 과목이야? 사회는 5과목. 제2외국어 몇 과목이야? 3과목이죠. 이렇게 해서 다 모두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60가지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60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뭐야? 순서상. 알겠지? 과학 한 과목, 사회 한 과목, 제가 한 과목 택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순서상이 만들어지는 게 몇 개가 나온다? 60개 나온다는 얘기야. 상상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사건들을 더할 건지 곱할 건지 구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경우의 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잠시 쉬었다가 내용 들어갈게요. 출발. 자, 그러면 29-1번 본격적으로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몇 개야? 2개가 있어요. 그지? 그럼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총 36가지. 왜냐고? 써볼게. 자, 11, 12, 13, 그죠? 얼마까지? 16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2일, 그 다음에 3일, 쭉 내려가서 6일 나올 수 있겠죠? 얘 얼마? 66. 이렇게 해서 총 나오는 게 몇 가지냐면 다 해서 36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이라서 곱하는 거지. 주사위 몇 개? 2개니까 곱해서 36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뭘 물어봤어? 합이 4의 배수 되는 경우야. 그러면은 합이라는 건 그죠? 제일 작은 경우가 얼마? 2에서부터. 그죠? 제일 큰 경우가 12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합은 2에서부터 12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시죠? 거기에서 4의 배수가 뭐 있어요? 4랑 8과 12가 있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4의 배수는 바로 4, 8, 12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지? 우린 그래서 4, 8, 12 되는 경우 알아볼게요.
첫 번째 4, 그 다음에 8, 12. 자, 이게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자, 1, 3이 있고요. 여기에서, 그지? 또 뭐가 있겠어? 2, 2가 있겠지? 그 다음에 3, 1.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8 되는 경우가, 자, 2, 6부터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3. 그 다음에 6, 2. 이렇게 해서 5가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인 것 때 6, 6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얘는 나올 수 있겠네요. 자, 한마디로 4의 배수, 4의 배수 되는 게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 5가지, 한 가지 포함해서 다 몇 가지? 정답은 9가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더하는 거죠. 자,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지?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각각 경우마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찾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이렇게 그 사건을 상상해 보면서 이런 그림 그려가면서 또 합이 얼마에서 얼마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딱 정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제 문제 풀어서 좀 더 실력 발전시켜 보세요. 다음 문제, 기본 문제 29-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우리 약수에 관해서 배워볼까요? 약수 하나 볼게. 자,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 만약에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죠. 자, 보세요. 이거 약수 뭐 있어? 이거의 약수는 1도 있어요. 그 다음에 A의 1제곱, A의 2제곱, A의 3제곱 해서 얼마까지? A의 알파 제곱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약수 몇 개가 나오니? 자, 1이 있다 한다면 1부터 100까지는 몇 개? 알파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얘도 포함시켜줘야지. 그래서 전체 몇 개냐면 알파 플러스 1개가 되겠지. 그죠? 1부터 알파가 아니에요. 얘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지? 마찬가지. 자, B의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1, 그 다음에 B. 여기는 B의 제곱, 여기는 B의 3제곱. 이렇게 해서 B의 베타 제곱까지 말한다면 얘도 몇 개? 베타 플러스 1개가 된다 이거야. 우린 그래서 얘들 어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얘도 뭐야? 순서상, 그지? 이렇게 곱하면 1 나오고 B 나오고 A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해서 다 한 쌍 한 쌍 곱하기 때문에 여기도 곱하는 곱의 법칙이야. 그래서 곱의 법칙 한다면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여기다가 지수에다가 1만 더하시고요. 지수에 1 더해서 곱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약수 총합의 약. 어렵지 않죠? 이 약수를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다 더해보세요. 다 더했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 이렇게 약수 다 더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더한 다음에 곱하시면 이게 바로 약수의 합과 같습니다. 왜냐면 자, 곱해보세요. 약수 1 나올 수 있겠죠. 곱해보세요. 약수 B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약수 A 나올 수 있겠고요. 이게 쭉 다 하다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한다면은 A 알파 제곱, B 베타 제곱 모든 약수의 합을 다 더한 거 마찬가지야. 그지? 그러니까 그 약수의 합이라는 거 공식은 얘네끼리 다 더하고 더한 다음에 곱하면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외울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발전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 문제 29-2번 문제 가볼게. 1번 보겠습니다. 자, 360의 양의 약수. 일단 360을 소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겠지? 자, 할 줄 아나 이거? 자, 2랑 180. 그 다음에 2랑 내가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아닌데. 혹시 상처받았으면은 상처 좀 받아라. 왜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래? 너무 웃긴 게 있잖아. 이 한마디만 하고 돌아갈게요. 얘들아, 제발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상처받는 거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큰 나무 봤어요? 가까이 보면 엄청 큰 나무 있잖아. 왜? 큰 아름드리 큰 나무. 자세히 보면은 상처 투성이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서 상처가 아물면서 나중에 나무에 갑옷이 돼. 갑옷. 알죠? 갑옷. 그래서 상처가 아물면 단단해지거든. 그러니까 더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야. 웬만한 상처에는 상처 안 받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어떤 저 상처 받았어요. 뭔 짓이야, 그게.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걸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어떤 강연 나가거나 무슨 말할 때 대부분 어떤 말이에요? 과거 상처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나는 그걸 딛고 일어나서 이게 됐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았단 얘기예요. 상처가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처 받아.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군대 가거나 뭐 할 때 또 사회생활 할 때 대학교 갔을 때 선후배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그런 다양한 경험 웬만한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또 이겼을 때 쟤 멋진데 또 그런단 말이야. 근데 뭐 한마디 하면은 막 꿍해갖고 막 옹졸해갖고 이거 안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상처 받으라는 거예요. 상처 받아서 더 강한 사람이. 그거 상처 받았다고 옹졸해서 나뭐 극단적인 뭔 짓이야 그게. 그렇게 여러분 나약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강하셔야죠. 네. 선생님 강의 듣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강한 친구들이 많아. 나랑 이게 댓글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야 우리 친구들 정말 어른들도 강하구나 많이 봅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원 애들도 내가 좀 강하게 막 해요. 사실은 내가 좀 막말하는 편이야. 나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 안 합니다. 솔직히 애들 오면 처음엔 잘해줘. 잘해주다가 좀 친해지면은 막말해요. 응.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너 이렇게 공부 못하니? 그럼 애들은 막 나한테 나한테 뭐라? 선생님 머리 크잖아요 머리. 그래 나 머리 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막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아. 상처받는다고? 무슨 상처를 받아?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애들이 강해져요. 내가 심한 말도 막 하거든. 때로는 너 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막 별소 다 하거든. 그러면 애들이 그 말 듣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잘 됩니다. 그래갖고 더 잘 된 나한테 나 보란 듯이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가만 보면 이 친구들이 말 쓰고 적어져. 말이 없어져. 왜냐면 내가 그런 티를 낼 필요 없구나. 티 내지 마. 알았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 상처받는 거 티 내지 마시고 강하게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하여튼 간에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가 몇 개 있어요? 2가 3개 있고 3 2개, 5 하나 있잖아요. 그제? 그래서 2의 3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와 얘들 약수 총합 물어봤잖아요. 공식이야. 그지? 여기 지수에다가 그죠? 1 더했단 말이야. 보이시죠? 지수에다 1 더했어. 자,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드릴게요, 선생님이. 물론 공식을 바로 하고 싶었는데 자 보세요. 얘 약수 뭐 있어? 2가 있죠. 1도 있고 2가 있고 2의 제곱 있고요. 2 3제곱. 다 해서 몇 개야? 전체 4개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 1 있고요. 3 있고 3의 제곱 있어. 약수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얘도 1과 5가 있단 말이야. 약수 몇 개 있어? 2개. 어떻게? 곱한다 그랬어. 왜냐면 순서쌍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6, 4, 24. 알겠죠? 24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공식 억지로 할 수 있다면 여기다가 1 더해봐요. 1 더하면 3 플러스 1이죠. 마찬가지 1 더한다면 2 플러스 1 되겠지. 그 다음에 1 더한다면 1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가볍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꼭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 구하래요. 총합 구하면 되죠. 한마디로 뭐야? 얘를 다 더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마찬가지 다 더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쟤도 약수를 다 더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5 하면 되겠지. 해서 여러분들 산수 잘하지? 나중에 뭐 등비수열도 배울 텐데 지금은 그냥 더하겠습니다. 자 8과 얘는 10이죠. 얘는 15가 되겠지. 그죠? 자 15 곱하기 얘는 얼마? 13이겠고요. 얘는 6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은 답 보고 컨닝할게요.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1170이 나온대요. 그죠? 얼마? 1170이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뭐야? 약수의 개수가 몇 개? 20개가 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엄청 많겠죠? 그런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이런 거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알겠지만 2의 19제곱. 이것도 약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약수가 20개입니다. 그죠? 왜냐면 19 플러스 1 공식이죠. 그죠? 1부터 해서 여기까지. 자, 우리가 만약에 2의 19제곱도 얘도 약수가 20개란 말이야. 자, 1도 있고 2.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 2의 19제곱 몇 개? 다 해서 20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20개가 되는 애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지. 그런 애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2의 20개니까 5, 4, 20이잖아. 그러니까는 20이라는 거를 우리 분해시켜 볼게요. 20 곱하기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0 곱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 그지? 이거를 계속해서 분해시켜 볼게. 분해시키면 있어. 분해시키면 소인수 분해하면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하여튼 계속해서 분해시켜 본다면
얘네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20은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9제곱 한 다음에 3의 1제곱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가장 작은 수 만들려면 소인수 분해할 때 소수가 제일 작은 걸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2와 3 이런 걸로 해야 되겠지. 자, 2의 9제곱, 3의 1제곱 한다면 자, 1 더해서 10이 되겠고 2가 되겠고 해서 얘도 약수 몇 개? 20개가 되는 수가 되겠지. 또 뭐가 있어? 얘도 있겠죠. 자, 2의 몇 제곱? 4제곱. 그 다음에 3의 3제곱 되겠죠. 이런 경우도 20개가 되는 애가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야. 제일 작은 거. 엄청 크죠, 숫자가. 그죠? 얘 볼게요. 얘 가장 뭐 다 분해시켜버리면 작아지겠지, 숫자가. 분해가 되니까. 5가 되는 게 뭐 있어요? 4제곱이죠. 그 다음에 3의 1제곱, 그 다음에 5의 1제곱까지 해서 3개니까 얘가 3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숫자가 가장 많이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바로 찾고 있는 제일 작은 수가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얘는 16, 얘는 3, 그 다음에 얘는 3, 그 다음에 5가 돼서 이게 얼마지? 6, 5, 30, 80, 240 되겠지? 그래서 제일 작은 수,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240이라는 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혹시 선생님 저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유제 문제 하나 더 풀어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유제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솔직히 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공식 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요거 세 번째 문제만 방금 했던 내용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려겠어? 15개. 그 15개 되는 게 있겠죠? 그죠? 많겠죠 그런 게. 자, 15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5, 3, 15가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는 이미 끝났어. 왜냐면 소수로 분해가 다 끝났어요. 그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그지? 이런 경우 15가 되는 경우는 2의 14제곱 있겠지? 그죠? 그런 자연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얘처럼, 그죠? 2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2제곱이 되겠지?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더 이상 분해 안 되네. 그러니까 알겠지만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는 16 곱하기 9가 돼서 얼마? 144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수 14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처럼 이 경우가 더 많다면 더 구해봐야 되겠지만 20이라는 숫자를 계속 분해시켜서 더 이상 분해 안 될 때까지 분해한다면 그 숫자에서 제일 작은 수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 꼭 기억해서 다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출발. 자, 29-3번 문제 가볼게. 자, 이런 도로망 문제는 많이 풀어봤죠? 네,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 C로 가는데 이렇게 중간을 거쳐가는 거지. 자, 거쳐가면서 가는 방법의 수. 얘 몇 개 있어요? 길이 3개가 있고요. 얘 몇 개 있으니까 2개가 있으면 곱해야 되는 거 아시죠? 6가지. 선생님 왜 곱했습니까? 하는 애들이 있어. 마찬가지야. 뭐야? 순서상. 왜냐면 요 길 1번, 2번, 3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을 4번, 5번이라 한다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뭐야? 순서상 만들어지죠? 그럴 때는 곱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고 가는 거 중간을 거쳐서 가는 방법은 무조건 곱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번 첫 번째 가볼게요.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3가지. 자, P에서 B로 간다면 2가지가 있으니까 1번은 가볍게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길은 모두 몇 가지인가? 그러면 B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 거야. A에서 P로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인 거 알아볼게요.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 여기는 3가지. 그죠? 이미 했네, 이거는. 그래서 2가지가 6가지 나올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A에서 Q로 가는 방법이 2가지, Q에서 B로 가는 방법이 4가지에서 8개. 이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4가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를 출발해서 A와 B를 한 번씩 왕복하는데, 왕복이 뭐야? 다시 A로 오는 거죠. A를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P를 반드시 한 번만 거쳐가는 방법이야. 알겠지? 이 문제 이렇게 할 때요, 너무 이렇게 수학자들이, 선생님들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문장력이 부족해. 그래갖고 읽다 보면
뭔 소리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말을 너무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했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하여튼 자 가볼게요. 자 A에서 자 이렇게 P를 한 번만 거쳐라 했으니까 P는 한 번만 거쳐가면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B로 갔다가 Q로 갔다가 다시 A로 왔어요, 이렇게, 그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A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갔다가 P로 가서 A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를 수학용어로 경로라고 그래. 알겠지? 네. 자, 이런 경로가 있는데 자, A에서 P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P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B에서 Q로 가는 방법이 네 가지. Q에서 A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6, 8, 48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A에서 Q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Q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네 가지. B에서 P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P에서 A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 마찬가지. 얘도 얼마? 자, 48가지. 그래서 이 둘은 각각이죠. 따로따로죠. 어때? 더해준다면 96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하여튼 이렇게 경우의 수 차근차근 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중간 거쳐가는 거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 믿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기본 문제 29-4번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여기 중간에 이런 점들을 거쳐가는 방법. 왜냐하면 경우의 수라는 게 빠짐없이 또는 중복되지 않게 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경우의 수를 막 구한다면 입체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있고 또 빠진 거 있게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중간에 이런 거점들을 잡아야 되거든. 이런 점을 거점이라는 거점. 그렇죠? 이 거점 말 줄인 거야. 거쳐가는 점이죠. 그래서 거쳐가는 점을 말 줄여서 우리가 거점 그래.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거점을 거쳐가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거점을 잡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있잖아. 이런 문제 이렇게 거점 잡지 않아. 선생님은 너무 어려워서. 알겠지? 나 이렇게 안 풀고 왜 나마저 선생님마저 실수할 우려가 있더라고. 난 빠지는 게 나도 가끔 가다가 거점을 하나 빼먹는 경우도 생겨요.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아마 그런 실수를 할까봐. 만약에 잘하시는 분들은 거점을 이용해서 풀면 해설지처럼 풀면 좋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 우리 알잖아요. 이미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 그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쓰는 방법 바로 뭐죠? 파스칼 방법이죠. 이 파스칼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죠? 이런 거 있잖아. 왜? 자, 1 있으면 더해서 2가 되고 1. 그죠? 이렇게 더하면 3, 더하면 3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더해서 가는 방법, 이게 바로 파스칼 삼각형이지.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확대해서 해볼 테니까 같이 선생님하고 함께 하면서 요거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어쨌든 A에서부터 B로 최단 거리로 가면 되는 거야. 그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더하면 되거든요. 여기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여기 가는 길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지? 여기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합쳐지겠죠? 합쳐지면 이렇게 두 가지. 이거 배웠지? 중학교 때. 그 방법 쓰면 되는 거야. 자, 1도 이렇게 오시고 1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1 더해서 여기도 2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교점마다 합치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1이 이렇게 오고 2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요거 2가 되겠지.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되게 쉬워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오는 점이야. 여기 오는 점 어떻게? 여기 두 가지, 얘도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 그죠? 두 가지 다 더하면 되겠지? 6가지 되는 거야. 됐죠? 마찬가지 여기 한 가지. 그죠? 경우 한 가지. 자, 2랑 1 더해서 여기 세 가지. 됐죠? 여기도 2하고 1 더해. 2하고 1 더해서 세 가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야. 세 가지, 6가지, 세 가지. 다 더하면 12가지가 되겠지. 여기는. 됐죠? 마찬가지. 여기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2가 오고 6이 오니까 같이 합쳐지면 8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올라오고 2가 올라오니까 더하면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12 더하기 5 더하기 8 해서 다 해서 25가지 이렇게 구하는 게 연습만 한다면 이 방법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응용해서 중간에 갈 수 없다는 둥 뭐 이렇게 해버리면 더 어려워요.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알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알고 있는 거점, 아까처럼 뭐 거점 잡는 거 하지 마시고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물론 그거 하는 것도 연습해 보세요. 근데 쉽지가 않고 막 복잡할 거예요. 하여튼 그것보다는 선생님의 이 문제는 파스칼 방법으로 하신다는 게 좋다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시죠. 출발. 자, 유제 문제 가볼게요. 유제 문제랑 아까 했던 기본 문제하고는 다르죠. 기본 문제 아까 풀었던 거는 어떤 문제야? 그렇지. 아까 그 문제는 최단 거리 가는 문제였지. 그러니까 가장 짧게 가는 거고요. 얘는 짧게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목표점까지만 가는 다양한 경우를 다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는 이런 말이 안 들어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A부터 출발해서 어디 G까지 가는데 짧은 거리, 최단 거리가 아니라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찾으라는 거죠. 자, 그 문제를 뭐라 그래? 그 문제를 우리가 수용도라고 불러요. 알겠지? 일일이 그림 그려서 푸는데 수용도를 영어로 트리라고 불러. 트리. 알겠지? 나무까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방법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트리, 나무를 그려가면서 나무까지 브랜치를 그려가면서 이 문제를 풀 텐데요. A부터 시작해서 G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가는 방법을 다 찾는 거죠. 그러면 A서부터 가는 방법은 이렇게 요 방법이 있고요. A에서 G를 갈 때 일단 첫 번째 갈 방법이 이렇게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방법이 있는데 한 번에 그림을 다 그리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하나만 해본 다음에 가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씩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린 그래서 맨 첫 번째 A부터 출발할 건데 자, 가는 방법이 자, B로 가는 방법부터 해서 가보겠습니다. 같이 선생님 연습해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B 왔어요. 그죠? B 왔는데 이제 G로 가면 되는데 가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면 B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왔던 길은 빼고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지? 그래서 B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C 갈 수도 있고 F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C 갈 수도 있고 F 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만 집중하면 돼. 여기 C에서만. 그죠? 그럼 C는 바로 어때? G로 올 수 있겠지. 그래서 바로 C에서 G로 가면 끝난 거야. 그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야. C에서 어디로 간다? D로 갈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C에서 어디로? D로 갈 수 있고요. D에서 어디로 갑니까? 왔던 A로 가면 안 돼. 그럼 끝나면 안 되잖아. 이게 출발점이라서 출발점 가면 안 되고 그죠? 다시 내려와야 되겠지. 갈 곳은 왔던 길은 빼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H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지? 근데 그 H에서 또 바로 G로 갈 수 있겠지. 그럼 끝난 거야. 그지? 끝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지. 그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H, E, F, G 이렇게 해서 결국 B에서 시작해서 G까지 가는 방법이 이렇게 이런 경로 이런 가지수 다 찾는 거야. 이런 거를 수용도라 불러. 알겠지? 기억하세요. 자, 마찬가지 한번 더 해볼게, 이제. 자, B에서 C를 가는 경우 해봤으니까 이제 B에서 F로 가는 경우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B에서 F로 가는 경우 또 구해보겠습니다. 같이 연습해야 돼. 연습하면 되게 쉬워요. 자, B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F로 갔어요. 그러면 F에서 바로 G로 가면 끝나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 따라볼게요. F 왔던 길 빼고 갈 곳은 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어디로? 2로 갔어요. 그지? 올라가면 안 되죠. 자, 1로 H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H로. 자, H인 점에서 바로 G로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바로 G로 가면 게임 끝나버리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런 거 말고 또 언제 어디로 간다? 올라갈 수 있잖아.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H, D, C, G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는 A에서 B로 갈 때 하는 방법이었어. 그지?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로? E로 갈 때도 해봐야 되는데 할 필요 없어. 방법이 똑같아요. 그지? 그래서 어차피 E로 가는 방법 어차피 여기 또 어디로 가는 방법? D로 가는 방법 마찬가지라서 지금 요 경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단 말이야. 이게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데 A에서 E로 가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알겠지만 6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방향만 바꾸면 같은 거라서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뭐 똑같겠죠? 얘도 6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A에서 D로 가는 방법도 이렇게 가는 방법이 유사한 방법이 6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다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다 더한다면 이렇게 해서 18개가 있더라 이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알겠지? 최단거리 문제는 짧게 가는 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만 근데 요거는 가는 경로를 다 찾으라는 문제야. 그런 문제를 수용도 문제라 하고 툴이라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 나뭇가지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 오잖아요. 12월 14일. 올해만큼은 정말 너무나 우리한테 힘든 시기죠. 코로나 정말 그냥 그지? 이거 정말 이 바이러스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24일은 정말 크리스마스니까요. 여러분들 꼭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물론 그때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따뜻한 성탄절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최대한 뭐 그죠?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도 어른 돼서 좋은 가정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기본 문제로 가볼게요. 출발. 자, 이제 색칠하는 문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유제 문제 먼저 할게요. 왜냐면 아시죠? 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칭형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색칠하는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죠. 경우의 수 처음 배웠을 때. 그러니까 이미 할 줄 아실 거예요. 그지?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 색칠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처럼 이런 경우를 비대칭이라 그래. 비대칭. 그죠? 대칭형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할게요. 이런 경우를 비대칭 그러는데 일단 뭐 인접해 있는 영역 중에서 모든 색과 다 뭐 인접해 있는 색부터 먼저 결정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A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A는 5개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요? 여기는 4개 남았죠.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습니까? 여기 3개 남았어요. 그지? 그 다음에 몇 개?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2개 남았는데 그런데 여기 칠했던 거를 여기 칠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여기 같은 색을 칠해도 어차피 그죠 구별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지.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과 구별만 된다면 여기 있는 색깔을 또 칠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깔 똑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3이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둘만 구별하면 되겠지. 또 둘 빼고 5가지 색깔에서 둘 빼고 나머지 색깔 3개 남았단 말이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 3 이미 다 할 줄 알잖아.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알겠죠? 얘를 다 곱한다면 540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다면 여기에 원래는 자 2개밖에 못 오는 거지만 여기에 색깔 칠했던 거를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이 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1개밖에 못 와요. 그죠? 하지만 남은 게. 하지만 여기 칠했던 거 돌 수 있죠. 그래서 2개 올 수 있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되는데 이건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5, 4, 3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3가지 또 구별되기 위해서 3가지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충분히 배웠을 거라 생각 들어서 선생님이 가볍게 문제 풀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대칭형 문제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이런 문제를 대칭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래서 대칭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C랑 E가 있는데 여기는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 이게 바로 대칭형 풀이 방법이야. 그래서 대칭형 풀이 방법은 C랑 E랑 같을 경우 그 다음에 C랑 E랑 다를 경우 자 누구 먼저 하냐면은 같은 경우를 항상 먼저 하세요. 그게 쉬워요. 알겠지? 하는 방법이. 그래서 A 먼저 정하신 다음에 쭉 돌아가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써가면서 풀겠습니다. A, C, D, E, B가 되겠지. 자, A를 칠한 게 몇 가지? 5가지. 그죠?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죠? 4가지. 그 다음에 D 몇 가지? 여기 3가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똑같은 걸 칠할 거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야. 그죠? 얘가 만약에 노란색이면 뭘 칠해야겠어?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노란색이니까 얘는 뭐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얘랑 같은 거 칠해야겠지? 그래서 1가지 되는 거야. 요게 키포인트죠. 그 다음 다시 여기 색깔 같은 게 이렇게 칠해져 있어 지금 상황이. 그 얘랑 여기는 5가지 중에 파란 게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B는 요거만 구별되면 되기 때문에 3가지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가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얘 구해봤더니 18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랑 E랑 다를 경우에 이제 자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볼게요. A하고 C하고 D하고 E랑 B. 그죠? 그럼 A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5개 올 수 있죠? 네, 5개. 그 다음에 C에 몇 개 올 수 있어요? 4개 올 수 있고요. 4개. 그 다음에 D에는 몇 개? 3개가 옵니다. 그죠? 근데 조심해야 돼, 이제. 자, 이 올 거는 원래 3개인데, 그 3개란 거 할 때는 여기 같은 것도 이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은 거 있으면 이미 같은 거 했잖아. 같은 거 했으니까 그건 또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여기 얼마? 2가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3인데, 얘 이미 거기 3에는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는 따로 빼놨으니까 요거 하나 빼야 돼.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2다 쓰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색깔이 내가 노란색 칠해놨고 여기 5에는 파란 게 칠해져 있고 만약에 2에는 빨간 게 칠해져 있다면 그죠? 이 B는 칠할 색깔 몇 개 남았어? 다 구별돼야 되니까 그죠? 둘밖에 안 남았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20이고 그 다음에 얼마? 얘는 120. 그 다음에 맞나요? 갑자기 곱하기 안 되니? 자, 이게 얼마? 60 곱하기 4. 그죠? 240까지. 그래서 240개랑 180개 더해야 되겠지? 그럼 둘을 더해서 얼마? 420개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하여튼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 풀이 방법은 대칭형. 알겠죠? 대칭형, 비대칭형이 있어.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색깔 5개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그림에서 6개 색깔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색깔 6개로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똑같아. 알겠지? 숫자가 6, 5, 4, 1, 4 6, 5, 3, 6, 5, 4, 3, 3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방법 똑같아요. 방법은. 하여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경우수 마치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순열조합 빠른 시간대로 찍어 볼게요. 자, 그때 만나요. 안녕.